윤석열이 가장 큰 문제는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무식해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무식한 이유예요. 무식함 이후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고 드러났으면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사회적 태도야. 하나는 무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는 무식을 또는 실수를 인정한다. 둘 다 없어. 이게 문제예요. 무식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다 알아.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런 실수까지도 놓치지 않는 게 대선판이에요. 5G, 5G. 문 대통령이 3D. 5G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을 5G라고 했어. 모를 수 있지. 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이 5G라고 해버리면 돼. 방송하면서. 야, 5G가 맞지, 새끼야. 무슨 5G냐 할 수 있는데. 아유, 오지다. 윤석열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리고 노력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사실 그게 안철수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안철수도 보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그게 사실 발전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 인정해야 그때부터 발전하고 배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안철수를 보면서 이렇게 윤석열을 보면서 안철수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조금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최재형이 더 낫다는 건가요? 네? 최재형이 더 낫다는 건가요? 이게 모른 거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용어 상박이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그 김병민이라고 있어. 여러분들 이름 보면 무슨 그 보도 채널 같은데 그냥 많이 봤을 법한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상 뭐 대책위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야. 비대위원. 그 김병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야 역대급 똥볼이라고 봐. 1등 주자의 숙명 같은 거래. 야 윤석열한테 무식하다고 이야기했는데 1등 주자의 숙명 같은 거 1등 주자가 무식한 것이 숙명이냐? 무식하면 인정한 거네요. 그래 우리 후보 무식해.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요. 이재명 지사가 참 힘들었겠다. 야 이 새끼야 이재명은 무식한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똑똑해. 나름 공부한 게. 그 아니 이만큼 문제는 황당한 말, 무식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1등 주자의 숙명이래.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은 1등 주자가 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화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1등 주자가 아닌 사람들 이렇게 무식하게 말 안 하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일이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되면 거의 1일 1망언하고 있으면 일주일 2주일 못 간다고 봅니다. 이미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김병민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1등 주자라는 프레임을 더 걸고 싶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약이나 정책 이런 건 안중에 없어요. 요즘 뭘 열심히 하느냐 인스타 열심히 합니다. 저만 당할 수 없어서 이 사진 꼭 공개합니다. 이거 안 돼요. 이 채널도 사진이 욕먹어.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초강력으로. 야 3,000명 빠져나왔다. 싫어요가 올라갈 것 싫어요가 같은데. 200개 꽂혔다 지금. 내 눈. 아니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카메라를 초점을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랑 눈을 마주치는 것 같은 효과를 줘가지고 정말 굴욕감을 들게 하는데 이게 열받는 게 뭐냐면 본인은 지난 2년 동안 조국 장관 가족을 그 난리를 쳐가면서 100군데 이상 압색해가지고 그 가족을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가족을 파탄낸 사람이잖아요. 미친 새끼죠. 근데 자기가 무슨 남친 짤이니 남친 룩이니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가하게 인스타나 찍어가면서 강하지 않고 잠깐만 저거 그 이야기 하고 가죠. 남친 짤? 저거 내가 한 말 있죠? 단체방에서 며느리 노리는 시아버지 짤. 정말 너무 무서워 그런 거. 아, 더러워요. 아니 윤석열 너한테 맞는 거래 이 새끼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아니, 같이 지킨 강아지는 뭔 죄야? 아니 정말 이런 거를 인스타에 여러분이 인스타 계정이 없으면 잘 못 들어가니까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퍼왔는데 정말 제가 너 보는 순간 너무 분노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말을 안 하면 뭔가 사실이라도 뭔가 날 거라고 틀림없이 하실 분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네. 좀 심하네 진짜. 아니 자기 컨셉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뭔가 어울리는 걸 하라고. 남친 짤이야 이게 지금. 강아지 학대하고 있거나 며느리 노리는 시아버지 짤이지 진짜. 무슨 남친 짤이야. 좀 어처구니없네 정말. 아이고. 아니 이 사람 사람을 안 보거든요. 더러워요. 이런 인간형을. 그냥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서 여성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애견인 지지율이 더 궁금한데. 그냥 나는 딱 저 정도 보면은 그 자기가 영화 배우 역할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연 배우 정도
그 정도 역할에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사진이나 찍고 자빠졌으면서 경찰청 사람들 이렇다고 치고가면 될 것 같아? 자기 색깔을 유지해야지. 그쵸. 근데 알고 봤더니 저 아저씨 존나 무식한 거잖아.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진 계속 올리면 연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야 사람들 키로에 어마어마하게 찍었다 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날에 치료율을 찍으시면 안 되지. 윤석열 인스타 가서 찍으세요 치료율을. 안 본 눈은 저도 일상에 사고 싫어요가 싶어요. 없어요. 초광역으로 진짜 완전. 아, 자 근데 윤석열이 지금 휴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가격리 들어간 거죠. 이거 재밌다. 한 번 자가격리 하기 시작하면요 1년에 여러 번 하게 된다 이거. 프로 자가격리로 프로 자가격리가 된다. 한 분 계셨는데. 그 휴가를 먼저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확진자가 나와서 그 휴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가격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이분 지금 백수신데 화이트 핸드 클럽 체어맨이신데 이분이 무슨 이렇게 공식적으로 휴가라고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저기 자가격리 되면서 아이 휴가 갑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아니 그쪽 당직자가 이게 확진이 되면서 김기현, 윤석열, 이준석까지 지금 테스트를 했고 최종적으로 음성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9일까지는 정식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맞는 거죠. 요거 혹시 이거 인스타 사진 밑에 뭐 샵 뜻밖의 휴가 뭐 샵 토니가 제일 따뜻해 뭐 이런 거 없었나요? 잠깐만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뭡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김건희를 본 적이 없죠? 맞아요. 내 말 들어봐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물에 사진이 있었는데 아버지 사진이 거의 없는 거야. 자식들이 생각을 했지. 왜 아버지 사진이 별로 없을까? 아버지는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 남친 짤 있죠? 김건희가 찍은 거예요. 누가 찍었겠어요? 셀카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렇게 DJI 이런 것도 워낙 좋은 아니, 게 많아가지고. 저는 캠프 사진 캠프에서 들어와서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아니, 왜 근데 자가격리 중인데. 김건희가 찍은 그 거야. 전에 찍은 거. 요거 포렌식 해봤더니 김건희가 찍었다고 돼 있잖아. 아니 뭐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지 않던가 이분. 여기 침실이란 말이야, 침실. 제가 더러워요. 인스타를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집 안에서 찍는데 이게 진짜 살림하는 집인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희한한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시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웬만하면은 캠프 사람들도 집에 들락거리기 힘들어요. 정치를 자기들이 몰라서 그래. 후보가 자기 집을 캠프로 쓰기 시작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짤은 윤석열 셀카이거나 김건희가 찍었을 가능성 거의 100%죠. 여보, 자 남친 짤, 자 하나 둘, 요거 한 20분은 찍었을 거예요. 더러워요. 원래 요 강아지 새끼가 카메라를 같이 봐줬으면 대박인데 끝까지 안 본 거야. 내 뇌를. 진짜 무서운 사진이라니까. 잠깐만 그 큰 개는 어디 갔대요? 그 끌려가던 개. 이게 지금 이 사진은 김건희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건희가 찍었겠지. 이거 좀 안 올려주면 안 되나요, 좀? 저게 셀카로는 있어가지고. 셀카로 이거 찍기 힘든 사진이에요.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을 하시는데, 진짜 욕이 올라오고 있어요. 야 내가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싫다면서도 윤석열 사진 지금 옆으로 누워 있어서 이 세워갖고 봤잖아. 윤석열인지 아닌지. 다 그렇게 했잖아 지금. 핸드폰 돌려갖고. 샵 내 눈, 샵 내 뇌. 잠깐만 한 번 더 보여줘 내가 그냥 보이는 김에. 오 마이 갓. 안 본는 삽니다. 요거 지금 사진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사진 돌려서 봤잖아. 윤석열인지 아닌지. 다 그렇게 했으면서 왜 악플을 달고 그러세요? 윤석열, 야, 잠깐만. 팔뚝. 내가 하나를 놓친 게 하나 있다, 야. 윤석열 팔뚝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맞네. 당뇨 맞네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가늘고 몸통이가 뚱뚱한 거. 윤석열이 자기가 허벅지가 뚱뚱해서 쩍벌했다 그랬잖아요. 허벅지 되게 가늘다 그러는데 보니까 삐쩍 마른 게 팔다리는 가늘고 몸이 뚱뚱한 그 체형이 맞습니다. 계속 보니까 정들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이렇게 윤석열 자체가 지금 심한 당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뚝 보니까 그런 느낌 들죠, 정변. 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느낌 말할 들지 수 없어요. 않아요? 아니요, 이건 정말 말하면 안 돼요. 의료법 위반인가요? 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끝나고 얘기해줘.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걸 말해줄 리가 없는 거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 묘한 그 먹이사슬이 생긴 거죠 이제. 뭐 한 마리가 들어왔어. 좀 공룡 하나가 들어왔는데 약간 모자라요. 등치만 크지. 그러니까 최재형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기존에 있던 주자들이 보면 최재형도 모자라.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잖아. 최재형은 그 출마 선언할 때 기자들이랑 문답에서 거의 5-6번 각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했거든요.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최재형이 노렸던 거는 솔직함이었을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윤석열하고 다른 차별을 했단 말이야. 윤석열은 아는 척 하려다 보니까 무식한 소리가 튀어나왔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인 거죠. 어쨌건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주자들이 보기엔 이제 만반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제일 먼저 보시려면 가끔씩 심심하실 때 조중동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윤석열의 이런 그 원자력 뭐 후쿠시마 관련한 발언들이 보도가 안 되면 윤석열 지키는 거고요. 조중동 일제히 보도를 하면 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나 최재형에 대해서 의례적으로라도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띄워주는 멘트는 안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수할 때마다 찌를 거란 말이야. 근데 애들 우리가 키워보셨죠?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막 윽박 지르고 하면 내가 더 큰 실수예요. 거짓말하고 버벅거리고. 이 과정으로 저는 돌입했다고 봅니다. 성렬이 형 없으면 우리 방송 어떻게 해요? 이분이 계속 지금 소스를 막 던져주고 계시는데. 남겨둔 게 있으시잖아요. 아하, 유산 그래요. 있잖아요. 유산이. 아, 그게 뭐 저 부산일보 인터뷰도 뭐 당일날 나온 건가? 맞아요. 매일경제 인터뷰 마찬가지고 유산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으면 또 인스타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마찬이 극한 직업이다. 와, 인스타 딱 했는데 저가 뻑 나와봐. 아, 정말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화면에 하나 띄워주세요.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방송은 뭐 그냥 망친 걸로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윤석열 저 팔뚝도 보셨겠지만 저런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죠. 차라리 저 스노우 같은 거나 그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자연 필터링하는 것을 등장하자면 팔뚝이 저렇게 앙상하군요. 예. 문제는 윤석열이 그 자기가 했던 것 중에 허벅지가 뚱뚱해서 쩍벌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쩍벌은 거의 180도예요. 그 저번에 말했잖아요. 우리 방송 그 나오는 이경 대변인이 윤석열은 쩍벌이 아니라 요가다. 그 정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먹고 뚱뚱한 4사람 4인방. 윤석열 같은 쩍벌을 하지 않아요. 허벅지 다 뚱뚱해요. 보세요 지금. 문세윤 뭐 지금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한 15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이. 윤석열도 더 뚱뚱하다고. 그렇게 쩍벌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다리는 사회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이 고칠 의사도 없는 거잖아요. 고칠 뜻이 없다는 그게 걸 제일 이야기한 문제. 거죠. 나 다리가 살이 많아서 안 좁혀져.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주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는 질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정말로 질병 때문에 그러면요. 오히려 자기가 의식적으로 다리를 오므려요. 아예 관절에 무슨 변형이 와갖고 오므릴 수가 없는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리를 자주 오므린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약한 곳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나 정치판 같은 데서 내가 몸이 가장 안 좋고 약한 부분인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오히려 안 드러내려고. 그 대표적인 내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도면음해서라도
이렇게 자기 불편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여매서라도 사람들 눈에 안 띄게끔 만들고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정말로 오히려 내가 다리가 예를 들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내가 다리가 제대로 안 좁혀져 이게 늘 신경 쓰여야 한다든지 뭐 한방적인 어떤 의학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다리가 안 좁혀서 신경 쓰여야 하면 오히려 공개석상에는 의식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건 약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나 그냥 이렇게 쩍 벌린다. 이거에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영장류 중에 보노보라는 애들이 있어요. 보노보라는 영장류들인데 이게 우두머리, 수컷, 알파메일만 성관계를 가져요. 암컷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파메일이라는 걸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어요? 쩍 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알파메일 사인 이런 식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내가 왕이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봐봐. 깜짝 놀라 저기 윤석열 캠프에서 뭔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게 아니냐. 오늘 정변 이상하다니까요. 잠깐만 있어봐. 핸드폰 포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렬이 형 저는 나 질병이다 이런 건 떠나서 윤석열이 서울대 무용과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리 이렇게 벌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겠지만요.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관료 중의 검사 어떤 고압적 이미지, 사회적 태도, 아니 세상에 놀라운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논란이 될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골 때리는 거죠. 그렇죠. 골 때리는 거죠. 지하철 탈 때에는 쪽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더 골 때리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하철 탈 때만 다리에 살이 어디로 접혀 들어가나?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이 선거 전략에 녹아들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논란들이 생겼죠. 그래서 무슨 뭐 컨설턴트가 붙고 뭔가를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이미지를 바꿔보겠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저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전략을 바꾸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은 부단히 젊은 층을 노리는 얘기잖아. 칭글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한 60대 환갑 지난 검찰 출신의 꼰대 아저씨라는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토리를 막 갑자기 다리를 찢게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게 표현이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상남자도요. 친근감 있는 상남자도 있어요. 정말 젊은 층이 상남자 싫어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뭐 공정의 이미지를 갖고 뭐 상남자적 이미지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아예 상남자적으로 나가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을 이용하면서 단점을 줄여야 되는데 내가 가진 단점을 없애고자 장점을 없애버리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런저런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여주나 마나인 거고 결국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메시지는 개판이야. 주 120시간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개새끼 안고 있어 이렇게. 그럼 그게 윤석열한테 찍어주고 싶겠냐고. 이게 이미지 언밸런스거든요. 오히려 내가 말했잖아. 대선이라고 하는 게 대선은 이낙연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잘 들으셔야 돼요. 윤석열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지난 5년보다 더 훌륭한 5년을 만들기 위한 기간인 거예요.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근데 저쪽이 갖고 나온 지금까지 캐치플레이지는 정권 교체만 있었단 말이야. 그 정권 교체까지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막 조국 뭐 윤석열이 털 때 선동됐던 일부 시위 나왔던 고대생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포함해가지고 각 연령대별로 뭔가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공감을 했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건데? 라는 질문에 딱 근본적으로 부딪히면 쟤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 좋은 나라 안 만들어져요. 뭔가를 내민 적이 없잖아요. 개 끌어안고 인스타그램 찍는 걸로 세상을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후쿠시마엔 폭발이 없었고요. 윤석열이 난 다 기억을 못 하겠어. 난 이게 이 선거 전략 미치겠는 거야.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기억을 못 하게 만들어. 까맣게 만드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안 돼. 네.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재형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서울대 뭐 법대 나오고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 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어떤지를 정말 철저하게 보여줬고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팩트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들통날까봐 계속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혹세무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통할 리가 없는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출마한 이후에 대선 공약이라고 내놓은 게 뭐 하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120시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오늘 내 기억이 하나 난 게 있어요. 솔직히 제가 조국 장관이 문제가 막 윤석열이 털 때 그때 윤석열 이제 그런 논란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뭐 나는 윤석열 총장 임명하는 거 반대했었다. 그때 이제 와서 이제 그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는 사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는 게 저는 결코 자랑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검사, 검증단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 딱 맞는 급인데 이런 얘기가 맞아요. 그런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올라가는 건 좀 너무 오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슈 파이팅의 사명을 띠고 있던 방송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극실들을 치긴 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저는 무식한 과였다고 봐요. 난 최소한 문무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거든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 무시감을 자랑할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그다음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제가 되게 엘리트들의 민낯을 똑바로 봐야 된다. 검사 8사 출신 소위 말하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20대를 넘어간 순간 책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책도 안 보고 자기가 갇혀있는 아주 좁은 세상에서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로 저는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뭐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됐을 때 지금 같은 현상이 또 안 생겼다고 볼 수 있나 저는 장담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라도. 말 그대로 이익단체화 돼버린 국가 어느 기관 그 기관의 수장이 누가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직의 울부짖음이지 윤석열 개인의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잘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중요했듯이 누가 들어왔느냐가 보다는 정말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시대적 이슈가 네.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등장이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고요. 며칠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저질환자시잖아요, 지금. 기저질환자시잖아요. 자,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표정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